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지난번에 2025 성균관대 수리형 3 문제를 풀었었는데 수리형 3만 풀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리형 1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문제고 문제를 읽어보면 곡선 y는 x제곱 위의 한 점을 제1사분면 위에서 택하고 이 점을 q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y는 x제곱 위에 q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t라 한다. 그리고 q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s라 한다. 그리고 직선 L과 점 Q에서 접하고 동시에 X축과 접하는 원을 C라 한다. 그리고 원 C의 중심을 R이라고 하고 그 둘레의 길이를 L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QT의 세제곱분의 QS의 길이 곱하기 ST의 길이의 값은 점 Q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라 라는 문제입니다. 1-1번은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점 Q의 좌표를 t, t 제곱이라고 놓고 점 T랑 점 S의 좌표를 구하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 Q의 좌표를 t, t 제곱으로 놓으면은 직선 L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죠.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2t 곱하기 x-t 플러스 t 제곱 이고 그러면 점 T의 좌표는 y는 0을 대입해보면 2분의 t,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선 PS의 방정식은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도 점 S의 좌표를 구해보면 2t 세제곱 플러스 t, 0입니다. 그러면 QS, ST, QT 길이 구하면 되니까 QS의 길이는 루트 2t 세제곱의 제곱 더하기 t 제곱의 제곱이니까 t 제곱을 빼면은 t 제곱 곱하기 루트 4t 제곱 플러스 1이고 그리고 ST의 길이는 2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t가 나올 텐데 2분의 t로 묶으면은 2분의 t 곱하기 4t 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T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QT의 길이는 루트 2분의 t 제곱 더하기 t 제곱의 제곱 해서 2분의 t로 묶으면은 1 플러스 4t 제곱이다. 그래서 구하라는 식은 QT의 세제곱분의 QS 곱하기 ST 아까 계산한 거를 그냥 다 넣으면 단순히 t제곱 루트 4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t 곱하기 4t제곱 플러스 1 그리고 8분의 t 세제곱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4t 제곱의 세제곱 하면 약분하면 그냥 4로 점 Q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한 문제였고, 1-2번을 보시죠. 이제 1-2번은 이제 점 PQR에 대해서 2분의 1 곱하기 PQ 더하기 QR 빼기 OP의 값은 점 Q의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시오 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점 P의 좌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면 PS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점 P의 좌표 알고, 지금 OP도 그럼 바로 나오고 PQ 나오고, 이제 QR 길이만 알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그러면 P의 좌표부터 차근차근 구해보면은, 일단은 아까 1-1번에서 PS의 방정식을 구했었으니까 점 P의 좌표는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0,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t제곱 플러스 4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 루트 4t제곱 플러스 1이다. 이제 QR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QR이 보니까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네요. QR이. 지금 R이 지금 이 QS라는 직선 위에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L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있을 거고, 그리고 R에서 X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1-2번이 1-1번의 연결 문제가 아닐까 해서, 왜냐면 지금 1-1번에서 QS, ST, QT를 계산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QS의 길이, ST의 길이, QT의 길이,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저는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U라고 했을 때 삼각형 SQT랑 삼각형 SUR이랑 닮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닮음으로 하면은 무난하게 QR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시문 따라서 뭐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닮음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적어주면은 이제 점 R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U라 하면은, 뭐 그림 다시 그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얘가 Q고 R, U, ST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반지름이기 때문에 QR 길이랑 RU의 길이랑 같고, 그리고 RU랑 TS랑 수직이다.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므로 큰 삼각형에서 QT 대 TS는 작은 삼각형에서 UR 대 RS다. 근데 UR은 QR로 바꿔 쓸 수 있고, RS는 QS의 길이 빼기 QR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풀면 지금 TS 곱하기 QR은 QT 곱하기 QS 마이너스 QR은 QT 곱하기 QS 마이너스 QT
곱하기 QR이다. 이제 우리가 QR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QR이 있는 식끼리 묶어보면은 지금 TS 더하기 QT는 QT 곱하기 QS가 됩니다. 따라서 QR의 길이는 TS 더하기 QT분의 QT 곱하기 QS고요. QT, QS 뭐 이런 값들은 다 계산을 했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t제곱 루트 4t제곱 플러스 1 나누기 2분의 t 4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t 루트 4t제곱 플러스 1이고 약분을 한번 해보면 지금 2분의 1 루트 4t제곱 플러스 1로 약분하면은 루트 4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해주면 4분의 1 루트 4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4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정리하면 4분의 1 곱하기 4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의 루트 4t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2분의 1 PQ 더하기 QR 마이너스 5P는 4분의 1 루트 4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4분의 1의 4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의 루트 4t제곱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점 Q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라는 문제고, 그리고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제시문 3에서 정의된 점 Q의 좌표를 점 Q의 X좌표를 A라 할 때 아까 A라고 할 걸 그랬네. T 대신에 점 Q의 X좌표를 A라고 할 때 이 원C의 둘레의 길이 L에 대해서 리미트 A는 무한대로 갈 때 PQ의 제곱분의 L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L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QR이 되겠죠. 그래서 PQ의 길이 알고 QR의 길이 아니까 그냥 다 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 Q의 좌표가 A, A 제곱일 때 지금 L은 2파이 곱하기 QR 그래서 2파이 곱하기 4분의 1에 루트 4A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4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난 이 식을 가져왔고, 그리고 PQ의 길이는 2분의 1 루트 4A 제곱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PQ의 제곱분의 L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2파이 곱하기 4분의 1 루트 4A 제곱 플러스 1에 루트 4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누기 4분의 1에 4A 제곱 플러스 1은 리미트 2파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A 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4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파이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리형 1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잔잔하게 계산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 마음 편한 문제가 되겠죠. 문제 2-1번부터 보시면은 이런 함수 ft에 대해서 ft를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3분의 32-3a가 되는 양의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t dt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t dt 더하기 0부터 a까지 ft dt 니까 그냥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t고 0부터 a까지는 t제곱 더하기 2t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2 더하기 3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t dt가 3분의 32-3a가 되려면 지금 정리를 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빼기 26은 0이 나오죠. 근데 a는 2를 대입하면은 돼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a-2로 나눠보면 10, 1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a-2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3은 0이다.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왜냐면 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3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2-1번을 풀었고 2-2번은 뭐냐면 제시문 2에서 정의된 함수 ft에 대해서 정적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t 곱하기 절대값 t-1 dt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유를 논할 게 있나요? 이게 그냥 구간 3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구간 쪼개기를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t 절대값 t-1 dt는 이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하나 하시고 이때는 1-t dt가 될 거고 그리고 0부터 1까지 t제곱 더하기 2t 곱하기 1-t dt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부터 2까지 t제곱 더하기 2t 곱하기 t-1 dt 해서 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t제곱 마이너스 t dt 더하기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dt 더하기 1부터 2까지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2t dt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분의 14 더하기 12분의 5 더하기 12분의 37이 나와가지고 답은 6분의 49가 나오고요. 다음 2-3번 문제는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로 정적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의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t 마이너스 1 dt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의 부호에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즉 t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일 때, 그때는 f t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의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t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클 때는 f t제곱 마이너스 2가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묶으면은 t제곱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 t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t 마이너스 1 dt는 구간을 4개로 나누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루트 2까지 이제 t제곱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t dt 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1까지 이때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t dt 더하기 1부터 루트 2까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 dt 더하기 루트 2부터 2까지 t제곱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 dt 해서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t 5승 더하기 t 4승 플러스 2t 3승 빼기 2t 제곱 dt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부터 1까지 t 3승 빼기 t 제곱 빼기 2t 더하기 2 dt 더하기 1부터 루트 2까지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t 제곱 플러스 2t 빼기 2 dt 더하기 루트 2부터 2까지 t 5승 빼기 t 4승 빼기 2t 3승 더하기 2t 제곱 dt 해서 계산하면 5분의 22 더하기 15분의 8 루트 2 더하기 12분의 23 더하기 3분의 4 루트 2 더하기 12분의 23 빼기 3분의 4 루트 2 더하기 15분의 34 빼기 15분의 8 루트 2가 돼서 답은 2분의 2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번만 남았는데요. 2-4번은 gx를 생각하자고 합니다. gx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인데, 열린 구간 마이너스 10부터 10에서 gx가 그 값을 갖는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gx를 미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미분을 했을 때 이거를 미분해서 1-x 곱하기 fx라고 쓰기 위해서는 지금 1-t 곱하기 ft가 연속함수라는 것을 써줘야죠. 근데 우리가 ft라는 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1-t ft도 연속함수고, 지금 여기서도 4-t 곱하기 ft-3 이것도 연속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써보면은
그래서 ft는 연속함수, 이고 1-t ft와 4-t ft-3 또한 연속함수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g'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 플러스 1-x fx 마이너스 4-x fx-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나눠서 첫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때 g'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플러스 1-x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니까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두 번째로 x가 0보다 크고 3보다 같거나 작을 때 g'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더하기 1-x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라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5x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x가 3보다 클 때 g'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더하기 1-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7x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 0까지, 일단 0까지는 이 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0부터 3까지는 루트 5를 근으로 갖고, 이제 3차 함수 개형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3보다 클 때는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뭐 g'x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해서 y는 g'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기 때문에 gx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루트 5 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리형 1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3부터 보면 일단 ABC는 정수라고 하고요. 3차 함수 fx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제 3-1번은 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fx의 개수를 세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마이너스 1이랑 b는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면 이 c의 값에 관계없이 f'x는 일정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로 되시죠. 그러면 f'x는 1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니까 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당연히 증가 감소 증가를 할 거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게 fx다. 근데 문제 조건이 뭐냐면요,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최실근 알파1, 알파2, 알파3를 가진다 입니다. 그래서 이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 x축이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닿으면 안 되고 여기도 일단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금 여기가 1인 상황이죠. 세 실근을 가지려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은 0보다 커야 되고 이 등호 없이 그냥 커야 되고 f1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f-2분의 1은 c 더하기 4분의 7이 나오고요. 그리고 f1을 대입하면 c-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c의 범위는 c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에서 나온 c의 범위고, 이제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면, 다음 조건은 뭐냐면 이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닫힌 구간 이 n부터 n 플러스 1까지는 알파1, 알파2, 알파3 중에 많아야 하나를 포함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순서가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보니까 이 알파2랑 알파3는 같은 구간에 둘 다 있을 리는 없죠. 왜냐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알파3는 1보다 클 거고 알파2는 1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알파1이랑 알파2랑 같은 구간에 있을 때, 그래서 즉 알파1이랑 알파2가 같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구간에, 이런 닫힌 구간에 있는 경우를 제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제외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쓰면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세 실근을 가지는 c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7부터 5까지라고 했고요. 이럴 때 이 알파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을 거고, 알파2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그리고 알파3는 1보다 클 것이므로 알파1, 알파2, 알파3 중 2개 이상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닫힌 구간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구간뿐이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닫힌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는 구간에 지금 알파 1이랑 알파 2가 포함되는 상황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그래서 여기가 알파 1이고 알파 2, 알파 1이랑 알파 2가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 닫힌 구간에 둘 다 있는 경우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f-1이 0보다 같거나 작고 f0이 0보다 같거나 작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f-1은 c-1이고 f0은 그냥 c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것은 c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능한 c의 범위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리고 c는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는 1, 2, 3, 4로 총 4개이다. 그래서 가능한 fx의 개수도 4개이다. c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네, 이렇게 3-1번을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리형 1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fx에 b는 0을 대입하면 fx는 4x세제곱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c가 되고, f'x는 12x제곱 더하기 6ax니까 6x로 묶으면 6x 곱하기 2x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일단 a가 양수일 때 fx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a랑 0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으므로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의 개수는 최대 1개 뿐이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면 문제 조건이 이 세 실근 알파1, 알파2, 알파3 중 두 수가 닫힌 구간 0, 2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a가 0일 때
a가 0일 때 그래프의 개형은 그냥 이렇게 될 거니까 a가 0일 때 fx는 0은 하나의 실근만을 가지게 됩니다. a는 0일 때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a가 음수일 때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이때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fx의 그래프의 개형 그렸고, 이제 여기가 알파1, 알파2, 알파3가 될 텐데, 그러면 알파2랑 알파3가 이 닫힌 구간 0, 2에 들어가야겠죠.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면 이쯤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수로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또 조건에서 이 제시문 조건에서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닫힌 구간 n부터 n 플러스 1까지는 세 실근 중 많아야 하나를 포함하니까 지금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에 지금 두 수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알파2가 닫힌 구간 0, 1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알파3가 닫힌 구간 1부터 2까지에 각각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F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케이스를 나누면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이 조건을 확인해보면 f0은 c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1은 1 플러스 c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고, f2는 20 플러스 c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만족하는 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 f0은 c고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c고 0보다 작아야 되고, f2는 8 플러스 c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세 개를 만족하는 c는 c는 0 또는 c는 1이 가능해서, 또 다음 케이스로 c는 0일 때는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기 때문에 fx는 0은 두 실근만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c가 1일 때 fx는 4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죠. 2분의 1을 놔보면 되는데, 그래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해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할 수가 있고, 알파1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알파2는 2분의 1, 그리고 알파3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돼가지고 절대값 알파1 더하기 절대값 알파2 더하기 절대값 알파3는 루트 3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로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f0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1은 마이너스 5 플러스 c가 나오는데 이건 0보다 작아야 되고,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c는 4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4라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가 2일 때 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서 이때도 근의 공식으로 구해보면 알파1은 8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3, 알파2는 8분의 1 플러스 루트 33, 알파3는 2 이렇게 돼서 알파1 더하기 알파2 더하기 알파3는 절대값은 4분의 루트 33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알파1 더하기 절대값 알파2 더하기 절대값 알파3로 가능한 값들은 지금 루트 3 더하기 2분의 1이랑 4분의 루트 33 더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엔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리형 1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는 문제 3-2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3-2번을 풀었었고 3-2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두 개가 있었고 각각의 fx에 대해 세실근 알파1, 알파2, 알파3도 구했었습니다. 이런 fx에 대하여 정수 개수를 가지는 4차 함수 y는 gx가 g'x는 fx이고 gx는 0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때 가능한 gx를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일 때부터 해보면 gx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 k는 어떤 정수가 되겠고,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상 gx의 개형상 이 gx는 0이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gx는 0이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지려면 g 알파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g 알파2는 0보다 커야 되겠고 g 알파3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1, 알파2, 알파3도 구해놨으니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을 놓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가 되고, g 알파2는 g 2분의 1 그리고 16분의 5 플러스 k는 양수고, g 알파3는 g의 1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에서 0보다 작다. 이 세 개를 만족하는 k는 k는 0입니다. 그래서 이때 gx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다. 그리고 두 번째로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4일 때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되죠. 근데 gx는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고, 마찬가지로 g 알파1을 계산을 합니다. 알파1은 8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3이었고, 계산하면 512분의 117 마이너스 165 루트 33 플러스 k, 이건 0보다 작아야 되고, g 알파2는 8분의 1 플러스 루트 33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거는 512분의 117 더하기 165 루트 33 플러스 k이고, 이건 양수고, g 알파3는 g에다 2를 대입하면 그냥 k가 나와서 k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부등식은 k가 512분의 165 루트 33 마이너스 117보다 작다는 건데, 어차피 이게 0보다는 크니까 지금 k가 0보다 작다랑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은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이게 더 센 거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부등식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부등식은 k가 마이너스 512분의 117 더하기 165 루트 33보다 크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를 찾으면 되고, 이 값이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루트 33은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에서, 그러면 117 더하기 165 루트 33의 범위를 계산해보면 942부터 1107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512로 나눠주면은, 지금 이거를 512로 나눈 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문제는 1024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좀 더 정확한 범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5에서 6까지 말고 2분의 11부터 루트 33은 2분의 11과 6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17 더하기 165 루트 33의 범위는 지금 2분의 2049,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1024보다 크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512로 나눠주면 더하기 165 루트 33의 범위는 2와 3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은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마이너스 2이고, 이때 gx는 gx가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또는 gx는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가능한 gx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있었고,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있었고,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